대한민국 160만 명의 중학생이 선택하고 극찬한 EBS 중학 프리미엄. 예비 중학생부터 모든 중학생을 위한 EBS 교재,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적응력을 올려줄 예비 중이를 위한 학습 강좌, 기초학력 진단평가, 중학신입생 예비과정, EBS 마이코치 시리즈, 중학영문법 3800제,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 수학 마스터, 순마 쿰라우데 스타터.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줄 내신 대비 학습 강좌, 어떤 교과서도 한 권으로 내신 정복, EBS 중학 뉴런 시리즈, 교과서별 예습 복습 가능한 우리 학교 교과서 강좌, 시중 유명 참고서 강좌, 과학, 사회, 역사, 도덕, 기술, 가정, 어떤 과목도 수준별, 진도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핵심만 쏙쏙, 학교 시험 성적 업, 시험 대비 학습 강좌, 내신 시험 완벽 대비, 교과서별 중간 기말 시험 특강,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서술형 수행평가,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시중 유명 참고서 강좌가 포함된 전 과목 집중 학습 강좌, 실기형으로 구성된 예체능 학습 강좌, 한국사 한자 인증시험 대비 강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재밌게 학습하는 쇼폼 테마 특강, 중학생을 위한 입시 전략과 고교 학점제 강좌까지. EBS 중학 프리미엄 하나면 중학 내신 완전 정복! 중학생을 위한 모든 학습 솔루션 EBS 중학 프리미엄.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여러분과 함께 과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청혜라고 합니다. 긴 시간 이거 듣고 계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랑은 좀 가볍게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하고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가 좀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연말 연시예요, 그쵸? 이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때 되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요. 내년에 뭐 할까? 이렇게 투두리스트 작성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내년 이맘쯤이 되면 그 리스트 작성하면서 작년에 뭐라고 썼었지?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걸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것들이 지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약간 삶의 지표가 되나 보다 싶어서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에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10개씩 적어보는 거 하는데요. 항상 매년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운동을 올해는 꼭 열심히 해야지. 네, 계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사실 너무 힘들고요.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하고 내가 되게 내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하러 그 책상에 앉기까지, 책을 펴기까지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부 막상 하고 나면 자기 너무 뿌듯하대요. 근데 공부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이제 막 얘기해 보면 내년에는 선생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를 낸 그런 사례들을 막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친구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례를 하나 찾았는데 그 언니는 책, 교과서, 문제집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서점에 갔대요.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셨죠? 책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골라야 되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그냥 집에 왔대요. 영상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가장 쉽게 이렇게 좀 보는 노트북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 컨텐츠 중에 뭘 봐야 되는지를 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너튜브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이 가장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용 중에 검증이 안 된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칫 오개념이 생기면 그것도 교정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좋은 교재 엄선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검수 시스템 거쳐서 안전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강이 구성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EBS 중앙 프리미엄이랑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는 홈페이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가 딱 가지고 왔는데요.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정보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대체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중학 커리큘럼이라고 빨간색 제가 테두리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거나 아니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세요. 내리면 아래쪽에 EBS 내신 교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 보이시면 중학 예비 과정에서는 국영수사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과정에 어떠한 강의들과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국영수사가 볼 때 만약에 조금 더 특화해서 좀 더 뭔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교재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는지 한눈에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화된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 심화된 것들, 그리고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11월이면 기말고사가 끝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1월, 12월, 1, 2월이에요. 그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고등 예비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은데, 이거 이렇게 제가 안내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EBS 교재 막상 풀어보고 하면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또 국어나 영어 교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문이 있는 문제집 보고 싶고, 그 지문이 있는 강의 듣고 싶고, 국어에 그 작품이 실린 거 보고 싶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 그 강좌 및 교재 커리큘럼 딱 눌러보시면 위쪽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재 강좌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 강좌인데 우리 학생들이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참고서, 그거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아, 우리 학교 교과서가 어디였지? 어떤 강의가 있지? 보시면 좋고, 이 하나에 그 강의들 또 클릭하실 수 있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름 보시고 클릭하고 직접 들어가셔서 강의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강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 선택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딱 안내 드리면 우리 친구들 표정이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요,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거 어렵지 않은데 한 수십 개 주고요.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거 보면 우리 친구들 표정이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거 뭘 봐야 좋은 건가? 마치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중에 가장 예쁜 스마일 골라보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우리 학생들도 어려워요. 부모님 느끼시기엔 너가 들어봐. 듣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찾아. 이렇게 막 답답하시겠지만 그거 고르는 게요. 우리 학생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막 강좌 분석을 엄청 하실 거예요. 아, 이 강좌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 강사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건 이걸 목표로 하는 거구나. 근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강의가 각 단계별로 무엇을 목표로, 내신을 목표로, 수행평가를 목표로, 서술형 대비를 목표로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어디로 갈 건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뭐에 빠졌냐면요.
달리기 하는 거에 빠졌어요. 목표를 잡았습니다. 1시간 안에 10km를 뛰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못 합니다. 지금 못 하는데 목표가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요. 당장 내일부터 가서 1시간 안에 10km를 뛸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죠. 일단 제 몸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30분 안에 3km, 4km밖에 못 뛰는구나. 그러면 일단 한 달 동안은 요 정도는 늘려야겠다. 저의 상태를 알아야 단기든 장기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 과정을 강좌를 분석하는 것 전에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목표 지점을 설정하셔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이 한 마음으로 강좌도 분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무슨 지표 가지고 내 위치 확인하냐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AI 추천 학습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BS 인공지능 단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단평가, AI 문제 추천, 강좌 추천, 그리고 시험지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유형의 학습을 여러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데 오늘 추천드리는 것은 맨 앞쪽에 있는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몇 학년 몇 학기인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해 보신 다음에 한번 문항을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분석을 해줄 거냐면, 아,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응시했고, 여기 그래프에 보면서 이해가 부족한지, 적용이 부족했던 건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건지 보여주고, 내 점수와 아래쪽을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취약한 단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생물의 구성 단계가 부족하구나.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말해 주니까 그럼 내가 요거에 대한 시험지도 구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부족하니까 어떤 강의 들어서 내가 보완해야 되는지 추천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강의 들어야 돼? 라고 하면 몇 가지를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 추천대로 그냥 하느냐? 그때도 여러분이 어떤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냐면 오른쪽 아래 보면 모든 문제들을 풀어준다. 라고 해서요. 우리 프리봇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 오른쪽으로 항상 있어요. 그 프리봇이랑 문항도 풀어달라고 하고 강좌도 추천해달라고 하고 선생님도 추천해달라고 하고 이 대화창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어떤 강좌가 나에게 맞는지 나의 학습 정도에 맞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그런 도움들을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이나 문항 코드, 교재에 보면 문항마다 문항 코드가 다 찍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 문항 풀이 해설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좌 추천 받았어요. 그래도 한 두세 개 되는데 그 두세 개 중에 도대체 뭘 봐야 될까? 학생들은 또 그게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의 찍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이 오리엔테이션에 저희가 뭘 담냐면 이 강의는요,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이 강좌 구성이요. 10분은 이런 거 할 거고 30분은 제가 설명할 거고 문제풀이는 이만큼 될 거고요. 이 강좌는 수행평가 목표입니다. 아니요, 이 강좌는 서술형 목표예요. 우리는요, 문항수는 좀 적더라도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할 겁니다. 이 강좌는요, 이해는 됐다고 생각하고 문항 많이 풀 거예요.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 강의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강좌가 있으시면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이게 내가 이걸로 공부하면 잘 되겠다. 너무 좋은 강좌도요. 우리 학생들하고 좀 잘 맞아야 돼요. 저 선생님이 나랑 맞을까? 함께 하는 호흡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 번 좀 검증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성향이 맞는 그 강의들을 찾으시고 함께 학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사실 들어가 보시면 단계별로 그리고 목표에 맞춰서 강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을 모르시면 그냥 많은 강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추천 서비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뀐대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AI도 등장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계속 AI 써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서도요. 저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정말 많은 강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이 늘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마음 먹고 나면 당분간 그 얼마 동안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안 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책하듯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왜 밀어붙이는 힘이 없을까요? 저는 왜 단기간 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요? 왜 다른 친구들처럼 뭔가 특출난 이해도나 어떤 그런 게 많이 없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아까 요즘 달리기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요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피드 8이면 8, 8.1이면 8.1 그렇게 놓고 30분을 뜁니다. 제가 그렇게 뛰었더니 그 러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스피드 굉장히 낮춰서 몇 분은 걷다가 전속력으로 막 뛰기도 하고 인터벌로 그렇게 해야 계속 실력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실력이 마구마구 늘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저의 굉장히 고른 호흡이 리듬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요령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더 빠른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스피드를 두고 그냥 뛰는 거구나. 다만 오늘 8이었으면 내일은 8.1로 뛰어보고 그다음엔 또 8.2로 뛰어보고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성향은 그 도전을 멈추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뭔가 결과가 안 나요. 그리고 계속 뭔가 하려고 해도 계속 힘이 꺾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안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표로 다가갈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굉장히 뾰족한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에서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완두콩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실험했어요. 그래서요, 유전학의 기초를 닦습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비글호를 타고 생물 표본을 수집하는데요. 별다른 재주 없었어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물 표본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요, 생물학의 기본을 닦아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요,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DNA의 이중나선 구조 연구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요, 분자생물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연구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고요, 화학의 기반을 닦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1990년대에 저희가 쏘아 올렸어요. 얘가요, 원래의 미션을 다하고도 성능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한 천문학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찍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빈 공간은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 돌리는데
공짜로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요, 그 엉뚱한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렌즈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빈 공간에 고정하고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빛을 모아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곳에서 우리는요, 수천억 개의 은하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굉장히 수차례 우주의 빈 공간을 촬영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가끔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여러분 삶에 한 번쯤은 쏟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꼭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그 시작을 아주 무한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과학 공부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또 EBS에서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과학이란 독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고 있는 김청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